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 대학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큰 규모의 대학들입니다. 대학원 중심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학부 중심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종류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2년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이 내셔널 유니버시티하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가는 건데요. 이 두 시스템의 큰 차이라고 말하면 학교 규모에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선 규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아이의 정서적인 그런 면과 또 학교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학교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학교 규모가 너무 크면 우리 아이들이 관리를 받지 못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리와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보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어른들을 신뢰하고 어른들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기 생활을 좀 뜻대로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그런 주도적인 준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는 작은 세팅의 학교들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큰 학교들은 랭킹이 있는데요. 대학 랭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랭킹 면에서 제가 볼 때 한 100위권 정도로 끊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상담을 드리는 학부모님들께는 100위권 미로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가 유학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입학할 수 있는 또 랭킹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인서울에 붙었고 미국 대학에 뭐 이렇게 붙었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큰 차이는 공부 방식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부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역량, 내가 갖추기 원하는 역량은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필드, 그런 위치에서, 분야에서 어떤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으려면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맞는데, 한국 교육에서는, 한국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식 중심의 이제 좀 암기 중심의 또 기술 중심의 이제 교육이라고 좀 보여지는 면이 있고, 미국 대학은 토론 중심의 사고 중심, 그리고 계속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학풍 자체가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강의 시간에 잘 듣고 그대로 외워서 적어서 시험 문제를 답을 적어서 냈을 경우에 한국에서는 A+를 받지만 미국에서는 C를 받습니다. 그거는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뭐니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미국 대학 교육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이야기했을 때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아, 너의 생각은 이런 면에서는 좀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실 학생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저렇게 대단한 교수님이 내 생각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해줬어 라는 사실은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토론과 글쓰기와 글 읽기, 이렇게 읽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사고의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올 때 좀 준비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학교 분위기마다 좀 다른 면은 있겠지만요. 한국 교육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대학에서 주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은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의 평생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공감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려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채 아이들을 따라다니시거나 아이가 이렇게 막 행동을 교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이의 그런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들을 부모가 해주면서 결국에는 아이가 다 자랐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멘토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성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이의 멘토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이 아이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잘 다니던 외국인 회사도 그만두고 AICPA고 뭐 다 버리고 MBA 뭐 한 것도 다 치우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막 읽었죠. 저에게 뭐 얻을 수 있는 소스는 우리가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서 읽은 대로 저희 아이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잡았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제가 보니까 저와 똑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책을 한 권 읽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아이에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아이는 너무 달라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11년이 넘도록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 아이가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강점도 다 다르고 이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향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책 한 권, 두 권, 많이는 뭐 10권씩 읽으시는데 그 책을 읽은 대로 그냥 거기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위험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애를 잡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엄격하게 잡다가 책을 읽고 잡다가 나중에서야 우리 아이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기질의 아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아차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인정과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 그리고 그런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책임, 이런 걸 보장해 주었다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랐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강력한 컨트롤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고생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양육서를 보실 때는요, 내 아이는 다른데 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부모가 가진 그 양육 철학이나 그런 양육에 대한 의지라던가 그런 방향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신념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원부모에게서 온 것이거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인생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철학이 나도 모르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리고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응하면서 그것이 그냥 다 기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좀 그 기준이 맨날 바뀌긴 해요. 그냥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세계는 어릴수록 우리 엄마의 말이잖아요. 엄마가 말해주는 게 다 아이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철학, 양육 철학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